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삶과 부동산이 즐거워지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더해줄 즐거운 부동산 진행의 김미정입니다. 정부가 부동산과 관련해 전방위 규제 완화책을 내놓은 가운데 전국 매수 심리가 8개월 만에 반등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달 2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 또는 유예 방안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규제 완화에 나서면서 매수 심리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요즘 부동산을 포함해서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고민 또한 더욱더 깊어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즐거운 부동산에서는요,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웃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즐거운 부동산 참여 방법부터 먼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서울 전화 02-3153-2667로 문의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 즐거운 부동산과 함께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래 나가는 QR코드 찍으시고 서울경제TV 부동산 노란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과 관련된 최신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전화와 문자는 방송 중에도 또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열려 있으니까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즐거운 부동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을 도와드릴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부동산 투자 도와주는 남자 전투남 정현훈 전문가님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국의 시청자님들 반갑습니다. 2023년이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행운과 행복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하고요. 더불어서 재미없는 부동산, 지루한 부동산이 아닌 현장 실무 속에서 현장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당장 쓸 수 있는 정보와 돈이 되는 정보를 왕창 매주마다 좀 안겨드릴 테니까 올해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뛰는 전투남이니까 오늘 저와 함께 즐거운 부동산 열렬히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올해는 개묘년, 검은 토끼 해라고 하죠. 이 토끼가 풍요를 가져다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올해 부동산 시장에 좀 풍요로운 나날들이 가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부동산 고민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는지 궁금한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예, 최근에 이제 그 아파트 청약권 때문에 전화드렸는데요. 제가 네. 이문 희경 뉴타운, 네, 지금 희경 3구역이나 이문 1구역, 네. 그 일반 분양 자녀 명의로 해서 한번 분양을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네. 예, 그래서 전문가님한테 한번 의견 들어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청약 고민이 있어서 전화를 주셨는데 서울 네. 동대문구의 휘경 3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나 네. 아니면 이문 1구역. 이문 1구역이요? 네. 네. 서울 동대문구 이문 1구역 청약입니다. 자, 자녀 명의로 청약을 문의를 좀 하셨는데요. 전문가님, 이번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행복한 우리 자녀분을 위한 뭔가 청약을 좀 신경을 쓰시네요, 시청자님. 네. 그 어느 때보다 어찌 보면 좀 고심되는 고민이기도 하지만 행복한 고민 아닙니까? 자, 희경 3구역의 어찌 보면 좀 장점은 외대, 회기역 요 사이에 있어서 어쨌든 좋은 학군과 더불어서 한 정거장만 좀 내려가시면 청량리지 않습니까, 시청자님? 네네. 그래서 3구역 자체가 요 휘경 SK뷰도 19년도에 잘 들어갔고 왼쪽에 레미안 이문도 잘 들어간 상황에서 현재 어찌 보면 요 장이 뉴타운이라든가 둔촌주공 이야기 뭐 대강 아시죠, 시청자님? 예, 제가 오늘 뉴스를 보니까 장인 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너무 네, 안타까운 그래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해야 될지 아니면은 지금 뭐 들어가도 괜찮을지 하고요. 네. 전문가님 그 휘경 3구역 같은 경우에는 59제곱미터가 그 철도하고 좀 가까운데 이렇게 배치가 돼 있대요. 그렇죠. 네, 위로도 그래서 아래도. 거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은 이문 1구역은 어떤지 응. 네, 그거 좀 같이 봐주셨으면. 알겠습니다. 일단 규제 완화가 많이 됐잖아요, 시청자님. 네, 그럼 완화가 되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럼 떨어질 것 같으니까 완화하니까 네, 잠깐 소강하거나 잠깐 오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지금 하지 말으셔야 되는 건 잠깐 네. 오른 걸 가지고 우리가 막 김치국 먹으면 칵칵 하면 살에 걸리잖아요. 그래서 지금 일시적인 좀 완화니까 지금 뭐 적극적으로 청약을 솔직히 좀 권장드리기 좀 애매하거든요, 시청자님. 아, 네. 그래서 휘경 같은 네. 경우는 가구 수가 한 1,800 정도 되는 거고 네. 위쪽에 이문 같은 경우는 3,000이 넘고요. 네, 네, 네. 요 아래쪽에 이제 아이파크 자이 같은 경우는 한 뭐 4,300 정도 되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얘네가 이제 들어가는 물량 자체가 이게 되게 큰 물량이거든요, 시청자님. 네. 그럼 7,000 해가지고 막 지금 8, 9,000 된단 말이야, 이게. 그렇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금 체감을 하시는 건 아니 뭔 동대문 이쪽에 평당 분양가가 2,800에서 3,000이냐 비싼 거 아니냐 아직도 좀 이런 여론이 좀 있어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결국 지금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이런 데 이제 들어가시는 부분에서 뭐 적극 권장을 해드린다기보단 우리가 네. 당연히 자금이 되신다고 한다면 들어가셔도 되겠지만 네. 여유가 좀 빡빡하시다라고 한다면 뭐 굳이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왜냐하면 어쨌든 네. 현 상황은 건설사는 이제 많이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제 들어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네. 이런 가격 경쟁 부분에서 정부가 현재 반값 아파트를 좀 많이 지향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일반형도 뭐 선택형도 뭐 다양한 것들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얘만 염두에 두시는 게 아니라 네, 네. 아까 뭐 철도 그 부분도 염두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네. 요 위쪽에 있는 얘들도 괜찮아요, 시청자님. 아, 이문동이요? 네, 이문. 굳이 이게 네. 많이 마음에 걸리신다고 한다면 네, 네, 네. 생활 환경이 오히려 더 여기가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시청자님. 그래서 하나만 염두에 두시지 마시고 다른 것도 네. 좀 보시고 어쨌든 네. 2월서부터 본격적인 청약 시장이 열리는데 네. 요 반값 아파트까지도 좀 네. 생각을 해서 우리가 좀 현재는 자금을 빡빡하게 쓰시기보다는 좀 알맞게 좀 적당히 하시는 전략이 좀 중요한 상황이니까 이 부분 네. 참고하셔서 물량이 네. 좀 많이 들어온다는 단점 생각을 하시고 반값 아파트 다른 곳들도 좀 들어오니까 네, 뭐 네. 사전 네. 청약이라든가 그런 거 많지 않습니까? 그런 네. 것도 염두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전문가님 올해는 말씀대로 청약이 조금, 길이 많이 열려 있으니까 네, 급하게 좀 생각하지 기대해야 마세요.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울 동대문구 휘경 3구역 지역의 청약과 관련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 구역만 보실 게 아니고 좀 다른 구역에도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다음 상담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네, 평택에 소유하고 있는데 기름리에 608-2번이거든요. 네, 네, 저희가 이제 5년 돼가거든요. 네네. 네, 이거 앞으로 전망이라든가 궁금해가지고요. 네.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께서 지금 보유하고 계신 토지가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기름리 608-2번지인데요. 네, 지금 네, 5년째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시다고 하는데 전망이 네. 궁금하다고 하십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네. 보시나요? 네, 전망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시청자님 보니까 네. 물가 바로 앞에 토지가 있네요, 시청자님. 네, 그리고 뭐 도로도 불렸고 이쁘게 잘 생겼어요. 그래서 네. 물도 가깝고 잘 생기기까지 하고 더불어서 야 모양만 봐도
야, 농사 잘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동산이에요, 시청자님. 네. 그럼 앞으로 이제 어쨌든 좀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은데 현 네. 상황에서 뭐 간단한 좀 호재를 좀 조언을 드린다면 부동산 네. 위치가 이제 여기에 있고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군 기지입니다, 시청자님. 그래서 미군 네. 기지가 커지면서 기존에 있는 도심지가 동쪽으로 좀 많이 커졌다, 시청자님. 그러면서 지금 서해안 시대 속에서 요 철도 호재가 있어서 왼쪽에 안중 역세권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도시가 되기 위한 도시 개발이 좀 되면서 동네가 지금 천지개벽할 준비가 돼서 지금 이 계획들이 하나하나 실행이 되고 있어요, 시청자님. 그래서 네. 우측은 미군 부대와 이런 물길이 있는 가운데에서 왼쪽에 안중 역세권 이런 도시 개발들이 이런 환지든 보상이든 이런 회전, 환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현 상황에서 이 개발이 빠르게 좀 진행이 된다면 저는 좀 3년 안에도 좋은 빛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조언을 드리고 싶어요. 아우,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뭐 잘해주세요 한다고 해서 제가 잘해드릴 수는 없고 저는 있는 것만 얘기를 해드려야 되잖아요, 소신껏. 네. 아우,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건 시청자님의 복이신 거지 제가 뭐 잘 얘기를 해드리는 걸 떠나서 어쨌든 이런 역세권이라든가 철도 호재가 있다는 건 분명히 좋다. 분명히 그리고 생각하셔야 되는 건 뭐 근처에 내려오는 뭐 인주역도 있고 근처에 또 뭐 서해선 뭐 향남역도 있고 막 다양한 역들이 되게 많아요, 시청자님. 네. 근데 중요한 건 여기 생기는 거지 역세권 개발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시청자님. 네. 합동역이라든가 인주역이라든가 향남역이라든가 이제 분명히 하는데 무조건 네. 역이 들어온다 그래서 좋은 게 아니라 역은 어디든 다 생기니까 역세권 개발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안중 역세권은 개발이 진행 중이니까 시청자님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뒤에는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 더불어서 평택은 중심은 어쨌든 지제역 부근이다 보니까 지제 역세권이 지금 활발하게 개발을 하면서 안중 역세권도 좋은 영향 속에 지금 진행이 있으니까 3년만 즐겁게 보유하셨으면 사시면 좋은 일이 생기실 거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아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토지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현재 5년째 보유 중인데 앞으로 뭐 철도 호재라든가 다양한 호재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3년 정도 더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계속해서 다음 상담 전화도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으로 전화 주셨나요? 안산시 상록구에 네, 네, 그 오래된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네, 네, 혹시 재건축 가능성이 있나 해서 네. 네, 전화드렸습니다. 네, 시청자님 지금 상담하고 싶으신 주소가 네, 네. 경기도 안산시 정확하게 어디일까요? 상록구 네, 성포주공 4단지 네, 네. 화랑로 510번지예요. 네.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화랑로 510 성포주공 4단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좋습니다. 자, 재건축 가능성과 전망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네, 전문가님 네. 안산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시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우리 시청자님 요 보면 네. 요 성포 주공 4단지가 네. 이 동네 자체가 이제 공부 잘하시고 네. 예술 감각 좋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곳이죠. 네. 바로 옆에 예술인 아파트가 있어요, 시청자님. 네, 앞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중앙역 더블 역세권에 수임 분단선과 해서 여기랑도 가깝고 바로 앞에 보면 또 맛집도 많고 막 시끌벅적한 뭐 롯데 시메나부터 상업지가 네. 또 있잖아요, 시청자님. 네, 네. 그래서 또 환경이 또 사업성이 좀 좋다 보니까 네. 뭐 이런 대형 건설사, 힐스테이트든 이런 뿌르지오든 이런 네. 아파트들이 일찍 뭐 재건축이 좀 되면서 얘만 지금 껴 있어요, 성포주공만, 그죠?
네네. 그래서 좀 약간 답답할 수는 있다. 네, 맞아요. 우리 것만 빼고 다 하네. 짜증나게. 근데 현재 이제 시장 경기가 분명히 이제 만만치 않은 부동산 지금 시장입니다.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건 신안산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 상업시설이 있는 네. 요 바로 시청자님 부동산에서 뭐 한 600m만 가면 돼요. 네, 2분 거리, 3분 거리. 네, 조금만 가면 돼요. 그래서 네. 이런 역세권이 어쨌든 들어온다는 건 매우 좋은 거고 도심 속에. 네. 그래서 지금 전방위적으로 요 주공 근처에 있는 예술인서부터 빨리빨리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좀 시장이 네. 좀 약간 급변하면서 좀 안 좋아졌지만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요 중앙 주공 6단지 아세요? 6단지. 예, 알고 있어요. 물론 내 거 말고 관심 없을 수는 있어요. 근데 6단지가 네. 지금 멋지게 개발이 좀 진행이 잘 돼서 올해 또 이게 시공사 선정 들어간다고요, 시청자님. 네. 그래서 이런 분위기는 시청자님이 6단지가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님 주공 4단지가 좋겠어요? 주공 4단지가 더 좋아요. 어이, 시청자님께 최고. 그래서 성포역이 내년에 어쨌든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성포역과 요 중앙역 사이에 좋은 위치시고 더불어서 근처에 새 아파트들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건 시청자님의 개발 압력은 더해줄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주변에 시공사 선정 그리고 뒤쪽 보시면 화랑호수라고 아세요? 네, 조금 거리. 좀 가야 되죠. 네네. 이쪽에 있는 막 이런 연립 같은 거 낮은 것들 얘들도 어쨌든 개발하고 안산이 지금 계속 달라지고 있으니까 시청자님 네. 너무 크게 걱정하시지 마시고 네. 오히려 뭐 거품이 심했던 부동산들은 팍팍 빠지는데 네. 이 안산은 그 와중에도 사분사분 꾸준히 열심히 올라가고 있으니까 네. 걱정 마시고 네. 올해 말고 내년에 이 성포 이 여기 좀 열리면서의 호재를 좀 기다리시면 어떨까. 그래서 올해는 좀 패스하시고 내년 좀 초만 돼도 요 성포주공 주변은 좀 상당히 사람들께서 과거 좀 많이 몰렸던 안산도 GTX 호재를 좀 많이 몰렸었잖아요. 네. 그런 호재를 어쨌든 내년에도 한번 기대를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서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요. 내년에 네. 한번 좋은 뭐 상승이 좀 될 수 있는 좀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한 1년만 좀 기다려보자. 이렇게 좀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적이네요. 아유, 매우 희망적이고 좋은 동네예요, 안산. 네. 잘 되십시오. 앞으로 모든 일이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경기도 안산시 성포동에 위치한 아파트 함께 만나보셨고요. 내년 초까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속 시원하게 풀어드렸는데요. 저희 방송 중 연결이 안 되신 분들도 전문가님께서 종료 후에 따로 연락을 주신다고 하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02-3153-2667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을 직접 뵙고 부동산 강의와 따로 개인 상담까지 받을 수 있는 부동산 무료 세미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어려운 보릿고개 생존 투자 전략이라는 주제로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 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02-3153-2667로 예약 꼭 해주시고 방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는 부동산 강의와 지역 분석 코너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살펴볼 오늘 지역,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자, 항상 우리 시청자님들을 위해 즐거운 정보를 제공해드려야 되는데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알려드릴 부동산 정보는 개발 소식입니다. 어떤 개발 소식? 신도시 개발 소식이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됐든 내 주변에 부동산이 개발이 됐든 어쨌든 개발하면 부동산이 오른다. 근데 그중에서 대규모 개발이 신도시고 이 신도시 중에서도 광명시흥에 대해서 어쨌든 우리 시청자님들이 인지를 현재라도 빨리빨리 하셔야 올바른 좀 투자에 좀 이룰 수 있는 부분에서 좀 정보를 좀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도시 하면 뭐 인천 계양이라든가 뭐 교산이라든가 뭐 과천이라든가 막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6번째 신도시들 중에서도 6번째로 개발 발표가 나는 게 이 광명시흥인데 어쨌든 우여곡절이 좀 많았지만 지금 순항리에 다시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 좀 참고하셔서 오늘 막 이렇게 집중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3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2기 신도시 개발을 통해서 1기 개발을 통해서 결국은 수많은 개발들이 일어나는데 내가 한 번이라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이제 아주 그냥 입이 그냥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하실 때 미리 공부하고 접하시는 게 좀 상당히 중요하니까 오늘 시간을 통해서 이 신도시 개발에 있어서의 확실한 공부를 통해서 내 자산을 늘리고 또 자녀한테도 후에 증여나 상속까지도 해줄 수 있는 멋진 투자 방법에 대해서 좀 조언 드릴 테니까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키워드는 바로 신도시 개발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중에서도 이 3기 신도시가 발표되었는데 저희가 만나볼 지역은 광명시흥 신도시입니다. 자,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지금 바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저희가 다녀온 광명시흥 신도시 임장 VCR 영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개묘년 새해가 밝았는데요. 전문가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예로부터 토끼가 풍요를 상징했다고 하는데 올해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좀 풍요로운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첫 번째로 온 지역은요. 바로 뒤쪽에 보시면 광명역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님, 저 네. 사실 광명역 오늘 처음 방문하는데 저희가 왜 이곳으로 오게 된 건가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철도라든가 교통에 뭐 용산, 서울역이 좀 많이 발달해 있다가 네. 동남권이랑 서남 쪽 같은 경우는 어찌 보면 서울이 큰데 네. 교통이 좀 부실하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 경기 남서부 지역은 사실 저도 생각해보니까 공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차도 이제 광명역 말고는 없는 것 같긴 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광명역 없거나 네. 수서역에 철도가 안 다닐 때는 네. 전부 다 서울역, 용산역으로 갔어야 됐는데 네. 동남권에는 수서역이 좀 개통이 되고 네. 서남 쪽에서는 이 KTX 광명이 개통이 되면서 엄청 발전했어요. 지금 안 그래도 저희 광명역 이쪽을 보시면 지금 약간 지식산업센터라든가 아파트들이 엄청 들어서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광명이 어쨌든 KTX 역이 생기고 나면서 이렇게 멋지게 도시화되고 더불어서 작년 말에 11월에 또 광명시흥 3기 신도시가 발표됐잖아요. 박수!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2기 신도시까지 쭉쭉 알아보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여기가 이 3기 신도시 저희가 파헤쳐보는 시작이라고 봐도 무방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2022년은 어찌 보면 좀 거북이처럼 좀 네. 힘들었는데 2023년은 깡총. 네. 우리가 성큼성큼 또 네. 나아가야 되는 자산을 또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돈이 되는 정보 오늘 왕창 안겨드릴 테니까 광명시흥 신도시 수도권 3기 신도시 6번째 발표된 부분에서 알찬 정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3기 신도시 시작을 만나보러 가보시죠. 전문가님, 네. 저희 시작을 굉장히 높은 빌딩이 많은 광명역 앞에서 했는데 지금 이 시골 같은 곳은 어디일까요? 지금 뒤에서 닭이 울고 있거든요. 네, 아주 그냥 닭 소리가 네, 정겹네요. 정초부터 좋은 일이 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지금 바로 온 곳은 네. 광명에 있는 이 가학동이라는 곳인데 바로 앞에 보면 또 광명 동굴도 있는
동이지만 네. 모습은 좀 시골인 그런 동네에 지금 와 네. 있습니다. 아, 이곳이 지금 보니까 과거부터 뭐 대표적인 광명에 있는 관광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이 동굴 주변을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개발이 되지 않은 모습인데 이곳이 앞으로 좀 변모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광명이 어쨌든 신도시가 광명시형에 발표가 됐는데 네. 덩그러니 좀 뭔가 주택만 지으면 또 욕먹을 거 아니에요. 주택만 지어놨다고. 그렇죠. 주택만 덩그러니 있으면 아무래도 뭐 업무지구랑도 멀고 좀 불만이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한테 네. 기존의 동굴과 주변에 있는 지금 빈 땅들 이렇게 보이시죠? 네. 여기에 문화 복합단지를 개발을 하겠다. 네. 그래서 뭐 애견, 뭐 네. 테마파크라든가 아니면 운동을 한다라든가 이런 모든 문화시설들을 네. 여기에 집약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곳에다가 저는 근데 너무 좋은 게 이런 복합 문화 단지가 생기면 사실 광명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물론이고 주변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끌어올 수가 있으니까 좀 수요가 많아진다는 그런 기대감을 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규모 또한도 역시 무려 16만여 평의 네. 어마어마한 또 개발이 되고 있어서 네. 어쨌든 15년도부터 추진을 했지만 살짝 좀 느린 감은 있어요. 밀린 감이 있네요. 네. 근데 23년에 좀 기대를 한번 해볼 만한 이런 복합 문화 단지로서 거듭나기를 네. 23년에 크게 좀 비상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광명 신도시에 큰 바람이 예상이 된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이 좋습니다. 저희가 아직 광명신도시 본격적으로 아직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복합 문화단지가 세워지는 곳도 오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은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다음 바로 이동할 장소는 어디일까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던 바로 광명, 시흥 이 3기 신도시에 직접 가서 네. 현 상황의 좀 모습이라든가 변화되는 걸 바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갈까요? 네, 지금 저희 뒤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가 보입니다. 네, 전문가님, 이곳이 아무래도 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어찌 보면 이 공공주택, 이 대규모 큰 이런 아파트를 짓는 사업에서 일단 기존에 토지를 이제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추진위원이라든가 대책위원이라든가 초기에 만들어진 이 위원회가 상당히 많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돈을 노리고 네. 나중에 우리 위원회 붙으세요, 우리 위원회 붙으세요. 막 30개까지 생겨요. 위원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개가 생기는 거군요. 막 네. 3분, 5분만 모여서 우리가 하자. 이제 결국은 이제 다 돈이 좀 붙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초기 때, 네. 이 보상 전후로 해서 초기 때 고시, 인정고시 같은 걸 놨을 그 시기 때가 네.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다 나오다 보니까 네. 나중엔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 초기 때 네. 이런 위원회를 잘 결성을 해서 네. 토지주분들, 현지인분들, 네. 그리고 뭐 이주자 택지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이슈 보상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정리를 해야 네. 나중에 뒤탈도 없고 문제도 없고 네. 순항을 하면서 빠르게 좀 개발이 될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이슈들을 우리 네. 시청자님들은 좀 인지를 하셔서 야, 광명 시흥이 드디어 이제 이름 그대로 빛을 보는구나 이제. 광명이 오는구나. 네, 드디어. 맞습니다. 네. 우리 맛집도 원조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런 점이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뭐 개발 보상 초기에 결성되는 위원회에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로 유리한 측면들이 있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3기 신도시에 대해서 살짝 공부를 좀 했는데 네. 듣다 보니까 이 광명 신도시가 평택 다음으로 또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고요. 네,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네. 저희가 항상 공부하면서 초기 때서부터 면적을 비교를 할 때 항상 네. 여의도를 항상 맞아요. 끄집어 왔잖아요. 맞아. 여의도의 몇 배, 여의도의 네. 몇 배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했는데 이 광명시흥 같은 경우는 무려 네. 여의도의 4.3배? 여의도가 4개 넘게 붙어 있는 것과 동일한 크기를 가지고 있는 네, 거. 무려 380만 평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대규모 개발인 만큼 네. 초기서부터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하고 좀 확실하게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네. 더불어서 이 동네에 토지를 보유하신 분들은 또 얼마나 또 자산이 또 늘어나고 행복한 일이 그러니까요. 생길까 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지금 저희가 차로 쭉 이동을 하면서 보니까 정말 대부분 아직 개발이 되지 않고 좀 뭔가 예전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동네들이 많은데 앞으로 이제 이 동네가 변모한다고 생각하니까 여기 계시는 주민분들 정말 한바구 웃음 지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가 또 다음으로 이동할 지역은 어디일까요? 네, 이제 우리가 전초전을 끝냈으니까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도대체 광명 시흥이 어떻게 생겼는지 네. 얼마나 시골이고 얼마나 깡촌일까.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거군요. 네, 정신무장 바짝하고 네.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시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전문가님, 네. 우리나라 사람들 뭐 리버뷰, 오션뷰 이런 거 참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뒤로도 이렇게 물이 흐르고 있네요. 네, 좀 졸졸졸졸 흐르는 것 같지만 네. 어쨌든 물이 있습니다. 물은 물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좀만 네. 옆에 개간을 하게 되면 더 넓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함께 제가 앞서 얘기해드린 대로 정신무장 하셨죠? 네, 같이 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빠져요.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이 주변에 네. 어쨌든 광명 신도시, 모든 신도시를 만들 때는 그 안에 녹지와 이런 물기를 같이 생각을 하고서 발표를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 광명 신도시는 2024년에 구체적으로 계획을 더 잡고 네. 더불어서 25년에 착공 예정이다 보니까 네. 지금은 이제 딱 보면 우리 미정님 여기 저녁에 오고 싶어요 혹시? 여기 왔다가 지도새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만큼 여기가 지금 시설이 좀 발달이 안 돼 있는데 네네. 어쨌든 지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계획과 막 조사하고 지금 네.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현재 상황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조선시대에 이 한강이라는 물길을 중심으로 도시를 지었잖아요. 자, 그러한 좀 지혜가 지금까지 전해 내려온 것 같은데 앞으로 이곳 광명시에도 이렇게 물길을 잡고 이곳을 중심으로 좀 많은 것들이 생겨난다는 게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근처에 뭐 화훼단지가 있다고 하던데 어디일까요? 네, 아무래도 좀 시골이다 보니까 네. 뭐 가축도 막 키우고 꽃도 키우고 네. 과수원도 있고 많이 있으니까 이 부분 마저 우리가 깊게 이 물길을 봤으니까 주변에 또 어떤 것이 있는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시죠. 네,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천을 보고 나서 이곳에 있는 화훼단지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전문가님, 저희 새해 정초부터 이렇게 꽃을 보니까 기분이 좋은데요. 네, 제가 항상 꽃 이쁘신 앵커님이랑 항상 보면서 즐겁게 방송을 촬영을 하는데 네. 오늘은 더 신나는 게 요 화훼단지에 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가 꽃하면 서울 인근은 보통 양재동 맞아요. 요걸 생각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서쪽은 네. 서설 화훼단지가 서설 화훼단지 이곳이 바로 그곳이군요. 네, 그래서 뭐 하다 보니까 여기 유통단지가 좀 넓게 돼 있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양재동도 네. 전에 비해서 좀 규모가 좀 작아졌지만 네네. 여기 또한도 역시 그냥 꽃만 이렇게 유통하던 곳에서 네. 앞으로는 이제 신도시로 오. 크게 거듭나는 곳이다 보니까 네.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안 그래도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동네인데 앞으로 이 광명시에 발전이 있다니까 정말 좋은 일만 가득한 곳이네요, 이곳은. 네, 네, 맞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지금 광명시에 있는 서설 화훼단지까지 지금 살펴봤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 광명 신도시 안쪽으로 들어와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데, 자, 저희 다음 이동할 곳은 어디인가요? 광명이 이제 북쪽으로 가면 이제 여기서 광명 스피돔이라고 있거든요. 광명 스피돔. 네, 그래서 어떤 동네든지 간에 그 동네가 발전하기 위해선 인프라 시설, 맞아요. 상업 시설 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광명 분들이 즐겁게 좀 놀기도 하고 이런저런 많은 행사들을 좀 할 수 있는 네. 스피돔으로 가서 그 네. 현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명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책임지는 저희 스피돔으로 바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광명 시민들의 문화 생활을 책임지는 광명 스피돔 앞으로 저희가 왔습니다. 이곳에서는 경륜 경기가 열리는데 오늘이 주말인 만큼 저희 촬영 준비를 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곳 경기장으로 오고 계신데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이제 주말 때 좀 어르신분들이 또 할 일이 없으면 네네. 과거에 이제 경마, 네. 경륜은 인기잖아. 맞아요. 오랜 기간 인기 스포츠였죠. 네. 그래서 뭐 과천도 경마 때문에 좀 많이 가고 네. 어쨌든 이 경주장이 광명에 200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좀 주말 시간을 좀 취미 생활로서 좀 네.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좀 바뀌었고요. 네. 더불어서 뭐 경륜만 뭐 자전거만 계속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내부에는 뭐 풋살, 뭐 오. 농구, 뭐 북카페 네. 이런 것들이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 다 설치돼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쨌든 광명 분들이 네. 충분히 내가 광명에 살면서 네. 즐겁게 좀 누릴 수 있는 시설이 있다는 건 너무 좋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단순히 경륜 경기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곳이 워낙 넓다 보니까 정말 이외의 다양한 스포츠도 이미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한쪽을 보시면 이렇게 좀 산책할 수도 있게 굉장히 도로가 잘 조성이 되어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우리 광명하면 저도 사실 스피돔 이외에는 다른 아직 문화생활 할 만한 거리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 광명 신도시에 이런저런 뭐 아파트라든가 다른 것들이 들어서게 된다면 그때는 또 더더 많은 이런 문화를 누릴 수 있는 센터가 들어서겠죠. 네, 들어서면서 더 알차게 되고 네. 규모가 어쨌든 더 확장이 돼서 광명시흥 신도시랑 바짝 붙어있는 스피돔이다 보니까 네. 좀 활용을 앞으로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가 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광명은 물론이고 가까운 뭐 시흥, 부천, 뭐 안양 등등 정말 많은 지역에 계신 분들이 이곳 광명을 앞으로 방문하게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많은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행복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곳인데요. 자,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문화생활까지 누릴 수 있는 이 광명시 내부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저희 이제 또 마지막으로 어디로 이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광명 막 시흥 막 개발하는 거 공부하고 봤어요. 네. 그러면 이거에 있어서 차후에 또 어떤 모습으로 좀 더 발전을 할 수가 있을지 그래서 주변에 진작에 좀 개발이 된 네. 먼저 개발이 된 아. 공공주택지구들을 네. 한번 사례를 좀 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부천 옥길 공공주택 지구로 왔는데요. 전문가님, 이곳이 앞서 먼저 개발된 곳이기 때문에 왔다고 하셨죠? 네. 여기가 옥길,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부천에 속한 곳인데, 네. 이제 옥길 같은 경우는 아까 광명, 시흥, 신도시랑 바짝 붙어 있는 곳이에요. 저희 스피돔에서 차로 한 5분 정도 왔나요? 네. 그런데 바로 이곳 부천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옥길은 어찌 보면 부천에선 끝자락, 네. 그리고 광명, 시흥, 공공, 택지, 이 신도시 개발과 맞닿아 있는 곳인데, 네. 어찌 보면 미래 광명, 시흥, 신도시의 아. 좀 모델로서. 그래서 옆에 보면 뭐 소사, 네. 부천, 소사, 경찰서도 보이고, 그러게요. 이런 뭐 지식산업센터 일자리, 뭐 아파트. 오면서 그래서, 보니까 공원도 있더라고요. 엄청 네. 이쁜 공원도 많고요. 네네. 그래서 녹지가 풍부하면서 세대수만 하더라도 옥길지구가 9,500세대예요. 오. 엄청 크기도 크고, 네네. 우리가 2022년에 네. 21년도에 좀 이슈가 좀 많이 됐었던 게 사전 예약제가 네. 2010년에 이 옥길 지구가 먼저 했거든요. 아. 그래서 2010년에 하고 2013년서부터 네. 입주를 해서 지금 이렇게 멋진 도시로서 다시 탄생을 하면서 네. 좀 달라지고 발전하고 있는 옥길 지구다라고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10년 만에 뭐 주거는 물론이고 일자리부터 시작해서 이런 각종 문화 생활까지 정말 이 한 동네에서 슬리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곳이 아닐까 싶은데 앞으로 우리가 네, 광명 신도시도 이렇게 좀 부천 옥길 지구처럼 발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오늘 새해 첫 촬영이었는데 전문가님 어떠셨어요? 네. 오늘 제가 아름다우신 꽃분과 같이 촬영을 해서 너무 행복했고요. 네. 더불어서 서서울 화훼단지 가서 또 꽃을 보면서 옛날 생각도 좀 하면서 좀 즐거움이 있었고 네. 더불어서 광명, 시흥, 신도시가 얼마나만큼 빠르게 좀 달라질까 좀 기대감이 있으면서 지금 이 옥길 지구의 모습을 보면서 네. 야 빨리 이렇게 광명, 시흥이 발전하면 너무 좋겠다 생각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 내내 좀 즐거운 촬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3기 신도시의 시작을 이 광명시에서 함께 했는데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저희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스튜디오로 가야죠, 스튜디오. 저희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전문가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미정이었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 오랜만에 임장을 다녀왔는데요. 사실 광명하면 저는 KTX를 타고 지나가는 역에 불과했는데 이번 광명 신도시 방문은 좀 처음이었습니다. 이곳에 단순히 주거단지만 들어서는 것이 아니라 뭐 문화라던가 일자리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 지역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할지 또 기대가 되는데요. 자, 그럼 전문가님이 자세한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광명 시흥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런 호재가 나왔을 때 공부 제대로 하셔야 되고 맛을 볼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올바른 이 토지에 대한 경험과 우리가 투자를 하신다면 즐거운 일이 많은데 어쨌든 개발은 좋은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개발은 택지 개발이냐 도시 개발이냐. 그래서 택지 개발은 신도시로 생각을 하시고요. 대규모 큰 개발이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 개발은 큰 택지 개발보다는 좀 중이나 좀 작은 규모로서 좀 개발한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간단하게 시골이었던 동네를 새롭게 도시화를 하면서
동네가 천지개벽을 한다. 그래서 달라지면서 분당도 옛날에는 그냥 좀 그랬는데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가 좀 되면서 많은 부를 이루신 분들께서 이주하시고 거주하시고 어쨌든 천당 안에 분당이 될 수 있었던 계기도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 개발이 될 때는 별 관심이 없어. 근데 나중에 오르고 나면 그때 가서 내가 그때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시골 지역을 이렇게 구획을 좀 다시 해서 올바른 그저 농사나 짓고 그저 나무나 심고 좀 비효율적으로 돌아갔던 그 동네를 새롭게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개발을 해서 바꾼다. 그래서 방식이 기존에 있으신 분들을 뭐 사업자를 통해서 뭐 수용 방식을 하든 뭐 환지를 하든 혼용으로 복합적으로 하든 그래서 금전적인 현금 보상을 하든 환지 개발을 하든 이런 복합적인 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소유를 하시거나 그 주변의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은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개발 소식이 있을 땐 그 주변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VC를 통해서 우리가 좀 보셨겠지만 광명 동굴도 갔다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동굴은 그냥 데이트만 하고 별로 그냥 근처에 볼 게 없어. 그래서 분명 이렇게 멋진 우리나라 100대 관광지가 있는데 그 주변이 별 개발도 안 돼 있고 좀 뭔가 효율적으로 안 들어가다 보니까 이 가학동 주변을 2021년서부터 2027년까지 주택도 집어넣고 이런 개발, 문화 복합단지로서 새롭게 개발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동네가 시골의 입장에서 그냥 있었지만 새로운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하면서 이 주변이 달라지니까 이 주변에서 토지 보유하신 분들이 팡긋 웃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누가 얼마 줄 테니까 팔아라, 뭐해라, 우리 개발하자 하니까 막 설레거든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우리가 자산 관리 잘 하시면 이 부동산 보면 너무 사랑스러운 거야.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 인지하시면서 광명 동굴 근처가 문화복합단지로서 도시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곳에 현재는 농사를 짓고 있고 나무를 키우지만 문화시설, 상업시설, 이런 관광시설 중심 기능이 들어가는 걸로 바꾼다. 그래서 막 스파시설 집어넣고 뭐 애견타운 집어넣고 즉 개발을 진행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그전에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너무 좋은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계시고요. 결국은 이런 문화복합단지와 더불어서 광명시흥 신도시가 여기에 광명 동굴이 있으면서 개발을 하면서 넓게 포진이 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됐고 24년에 계획 잡아서 25년에 착공을 하고 27년엔 주택 공급이 7만 호가 공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는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지만 주거시설, 상업시설 이런 시설들은 좀 집어넣으면서 새로운 멋진 신도시로 탈바꿈하는 동네가 이 광명이라는 곳이다. 그래서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만 하실 게 아니라 후를 바라보리는. 그래서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조예가 또 깊으신 분들은 이 그림을 잘 그리시는 분들이 또 투자를 잘해요. 그냥 수학 공식 밭대 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답답해. 왜? 난 그냥 보이는 대로 얘기하거든. 아무리 봐도 시골인데 이게 어떻게 돼?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험이 좀 많이 상당히 좀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광명 시흥 라인에 뭐 산도 많고 화훼단지도 많고 하지만 결국 개발이 지정이 됐다는 건 투자를 잘 하시면 정말 행복해진다. 그래서 공공주택이 돼서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발표를 하고 지정을 하고 하면서 녹지가 풍부하면서 멋진 도시로서 지금 재탄생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광명시흥 자체가 여위치에 돼 있어요. 그래서 송도도 그리고 과천도, 분당, 수정, 이런 동탄, 뭐 평택 이런 것들 전부 다 택지 개발 아니면 도시 개발을 통해서 달라지고 현재 입지를 쌓아 올린 곳입니다. 전부 다 개발이 승인이 됐기 때문에 교통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놓치셨죠. 과천, 화성 뭐 하러 가? 근데 동탄이 돼버린 거야. 평택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과천 또한 이 광명 또한도 이렇게 달라지는 곳이다 보니까 지금도 곳곳엔 전국엔 정부가 이렇게 키우는 지역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님들은 지금 주택 시장이 얼음일 때 이렇게 관심 가지시는 것도 하나의 팁이다. 이렇게 조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광명 시흥 신도시에 대해서 강의 함께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이렇게 주택 시장이 어려울 때 같이 얼음하고 계시지 말고요. 토지 투자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광명에는요, 이 광명 문화복합단지가 지금 개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이 개발이 완료가 된다면 경기 서남부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수요까지 끌어다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좀 주의 깊게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 포인트도 함께 알아볼까요? 네, 투자 포인트. 지금 상당히 주택 시장이 좀 불안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2023년은 우리나라 경제적인 측면에서 약간은 좀 침체 구간이지 않나. 그래서 이 침체 구간을 어쨌든 벗어나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정부는 이를 타파하기 위해서 규제 완화를 하면서 개발도 같이 추진을 합니다. 규제를 완화한다 그래서 갑자기 급등하는 게 아니라 침체기를 돌파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경제가 유동성이 좀 돌아가기 위해선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대표적인 개발이 신도시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나 잘 사나 안 되나 신도시 개발은 항상 정부가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개발이 되는 곳 주변에 부동산을 선점하는 건 좋은 일이다. 마치 강을 끼고서 왼쪽에 부동산이 신도시가 들어간다면 강 건너편 같은 경우는 얼마나 부동산이 좀 많이 오르겠습니까? 왜? 전에는 다 같은 논두렁, 밭두렁, 산두렁이었는데 여기에 아파트가 들어가요. 여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요. 그럼 건너편도 같이 좋아지는 그런 택지 개발, 그런 도시 개발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현 상태에서 이렇게 개발이 돼서 동네가 좀 달라진다. 그런 것은 어찌 보면 누군가에게 좀 기회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계속 주택만 보시면서 답답하다 하실 게 아니라 이 와중에 기회가 있다는 점 인지하시면서 항상 긍정적인 사고로서 투자 기회를 노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러한 포인트 잘 기억해 두셨다가 토지 투자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오늘 방송에 나와 있는 광명 시흥 신도시 혹은 3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은요. 02-3153-2667로 문의 주시거나 문자 013-336-0110번으로 궁금하신 내용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아울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브랜드를 사칭하는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